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음의 첫 번째 원리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 흘러가는 시간, 이미 지나간 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돌아오지 않을 순간까지 붙들고 놓지 못한다.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건 그 붙잡는 힘이 너무 강해질 때다. 지켜야 한다고 믿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움켜쥐어야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쥐면 쥘수록 아파지고 붙잡을수록 무거워진다. 손 안에 모래를 떠올려 보면 된다. 살포시 올려놓으면 고요히 머물지만 힘을 줘서 움켜쥐는 순간 오히려 더 빠르게 새어나간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붙잡으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잃는 속도도 빨라진다. 우리는 종종 흘러가는 것들을 내가 흘러가게 만든 것처럼 오해한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은 본래부터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강물은 누가 밀지 않아도 흐르고 바람은 누가 끌어당기지 않아도 지나간다. 삶의 많은 순간도 마찬가지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잡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이미 떠난 것을 붙들며 마음은 고단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붙잡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니라 붙잡으려고 애쓴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붙든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마음만 더 아플 뿐이다. 그러니 마음은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의 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계절이 머무르지 않고 파도가 같은 모양을 반복하지 않고 하늘의 구름도 한순간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듯 우리의 하루도 본래 머무르는 법이 없다.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데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 뿐이다. 지금 내 마음에 있어서 무겁게 달라붙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놓아야 한다는 신호다. 떼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흐름에 가볍게 놓아두라는 뜻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억지로 끌어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붙잡지 않아도 된다. 붙잡지 못해도 괜찮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야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을까? 붙잡음이 풀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제 고요하게 다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아라. 마음은 이미 흘러가는 길을 알고 있다.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말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흐름은 그 신호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살다 보면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들이 생긴다. 누군가의 말, 한순간의 충격, 쉽게 끝나지 않는 관계,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듯 조심스러운 울림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붙잡는다. 붙잡고 있어야 잊히지 않을 것 같고, 붙잡고 있어야 해결될 것 같고,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붙잡는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고, 버틴다고 흐름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놓아야 비로소 흐름이 생긴다. 물이 고이면 탁해지고, 바람이 멈추면 답답해지고, 생각이 멈추면 고통이 된다. 마음 또한 흐르지 못하면 무겁고 불편해진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힘이다. 붙잡으려는 손을 살짝만 풀면 감정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어떤 날은 감정을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아차릴 때도 있다. 턱이 굳어 있고,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얕아져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안쪽에서 천천히 쌓여 있는 느낌. 그런 날은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증거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무겁게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그걸 붙잡느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주어라. 알아차림은 놓음의 첫 걸음이다.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은 풀린 것이다. 놓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문장이 하나 떠오른다. 이제는 흘러가게 두어도 된다. 이 말은 힘겹게 버텨온 나를 탓하는 말이 아니다. 오래 버티느라 지친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으라는 신호일 뿐이다. 붙잡고 버티느라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한다. 마음이 한번 흘러가기 시작하면 얽혀있던 감정들도 조용히 자리를 찾아간다.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는다. 흐름을 막고 있었던 건 바깥이 아니라 내 손뿐이었다. 손을 풀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밝아진다. 붙잡고 있던 무게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고요한 숨 하나가 남는다. 그 고요가 오늘을 시작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아라.
흐름은 이미 안쪽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마음이 어떤 것들을 놓지 못하게 된 순간 말이다. 붙잡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한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고, 놓으면 내가 더 약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안전해 보이는 것을 찾고 붙잡으려 한다. 비록 그것이 고통을 만들더라도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그 무게를 계속 지고 간다. 익숙한 불편함이 낯선 편안함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아이러니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되었던 말도, 끝났어야 할 관계도, 이미 지나간 일도 한참을 붙들고 살아간다. 붙잡고 있어야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손을 놓으면 나 자신마저 무너질 것 같아서, 마음은 늘 무너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붙잡는다. 그래서 움켜쥔다. 그래서 힘을 준다. 그 힘이 마음을 지키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힘은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힘이다. 어떤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마음만 그 자리에 남아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하기도 한다. 돌아보면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나 기억을 붙잡는 이유를 중요해서라고 착각한다. 사실은 중요해서가 아니라 놓아도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 자연인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선다. 흘러가게 두면 마음도 가벼워지는데 흘러가게 두는 법을 오래 잊고 살았다. 누군가의 말이 오래 머무르는 것도 말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 건드린 자리, 즉 마음 안쪽에 쌓여있던 오래된 감정이 그 말에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잡게 되고 갖고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다. 그것은 사건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 자리를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미 멀어졌는데 마음만 그 근처를 맴돌 때가 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떠난 것을 떠나보내는 법을 마음이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붙잡음의 뿌리는 늘 두려움에서 온다. 잃을까봐, 변할까봐, 나만 남겨질까봐, 불안의 바닥에는 언제나 놓아도 괜찮다는 믿음의 부재가 있다. 그래서 붙잡는 것이다. 붙잡으면 덜 아플 것 같아서, 붙잡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붙잡으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마음은 붙잡을수록 더 피로해진다.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지치게 된다. 그럼에도 마음은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 노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마음을 바라보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드러날 때가 있다. 그것이 감정이든 사람이든 기억이든 아직 흘러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붙잡고 있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노음으로 향하는 가장 부드러운 첫걸음이다. 붙잡는 마음에는 익숙함이라는 그림자가 있다. 어떤 감정이든 오래 머무르면 그 감정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다시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슬픔에 익숙해진 사람은 기쁨이 어색하고 불안에 익숙해진 사람은 편안함이 오히려 낯설다. 고통스러워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익숙한 감정은 마음을 계속 같은 자리로 데려간다. 상처가 오래된 만큼 그 자리는 단단해지고 단단해질수록 흐름은 더디어진다. 그러나 흐르지 못하는 감정은 고요로 돌아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파문이 남아있다.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꾸어 남아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날, 그 말의 힘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 오래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나간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는 날도 그 사건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이렇게 과거의 흔적을 붙잡아 현재까지 끌어오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도 지금 일처럼 느껴지고 이미 끝난 감정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처럼 보인다. 이런 감정의 잔상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고 부정할수록 더 깊어진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거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붙잡는 습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은 붙잡음과 놓음 사이에서 늘 작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거창하지 않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 숨이 갑자기 깊어지지 않는 날, 혼자 있는데도 마음 한 구석이 시끄러운 날. 이런 날들은 마음이 여기 아직 무거운 자리가 있다 하고 알려주는 순간들이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마음은 더 세게 문을 두드린다. 감정이 터지고 생각이 통제되지 않고 불안이 이유 없이 커진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한 감정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놓음은
결심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아,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이 붙잡혀 있던 마음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든다. 마음은 누군가가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달래줘도 잠시뿐이다. 결국 마음의 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흘러가게 두지 않았던 것도 나이고, 흘러가게 둘 수 있는 것도 나다. 감정이 흐르기 시작하면 서서히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가볍지는 않더라도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다. 예전처럼 급하게 올라오지 않고 예전처럼 오래 붙들지 않는다. 흐름을 조금 허락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느리게 내쉬며 안쪽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 움직임이 바로 붙잡음이 풀리기 시작할 때 마음이 보내는 가장 작은 신호다. 마음은 지금 흐름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여는데 힘은 필요하지 않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문은 조금씩 열린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나를 흔들어 놓은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는 나였다는 사실을. 마음의 세계는 조용하지만 넓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안쪽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자리한다. 불안, 기대, 상처, 서운함. 그 감정들이 고요하게 눌려 있을 때 바깥의 작은 자극도 큰 파동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곧 깨달음의 신호다. 흔들림이 커 보일수록 내 안에 붙잡아 두고 있던 무언가가 깊었다는 뜻이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대개 외부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래 품어온 감정이 바람을 만나 깨어난 것뿐이다. 바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 뿌리를 들여다보면 된다. 그래서 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도 무기력해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중심을 다시 내 안으로 옮겨오는 일이다. 붙잡으면 당연히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시 붙잡고, 그렇게 마음은 더 깊은 무게 속에 갇힌다. 붙잡는 힘을 잠시 풀어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이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깨달음이 하나 올라온다. 내가 이렇게까지 세게 붙들 필요는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 내는 신호다. 이제는 조금 풀어도 된다는,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아도 된다는 조용한 안내다. 흔들림을 멈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흔들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흔들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의 자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세상은 흐르고 감정도 흐르고
관계도 흐르고 상황도 끊임없이 바뀐다. 그 흐름 속에서 단단히 쥐고 있던 손을 잠시 놓는 연습을 하면 감정은 무섭지 않다. 작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마음의 고통은 늘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놓는 순간 고통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무게는 확연히 가벼워진다. 흐름 앞에서 저항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제 모습을 찾는다. 마음이 스스로 고요로 향할 때가 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생각을 멈추지 않아도 마음은 어느 순간 자기 속도로 조용히 가라앉는다. 놓는다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허락하는 일이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버리려 하지 않고, 억지로 다루지 않고, 그저 마음이 움직이려는 방향을 가볍게 지켜보는 일이다. 감정은 원래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순간 파도는 멈춤의 형태로 굳어버린다. 그렇게 굳어진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 오래 남아 하루를 무겁게 만든다. 놓음은 굳어있던 감정이 다시 흐름을 찾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지금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정은 움직일 틈을 얻는다. 움직임이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그저 한 시절의 바람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있다. 놓는다는 것을 포기와 같은 말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놓음은 포기가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다. 놓음은 마음의 자리를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일이다. 손을 놓는 순간 감정은 나를 조종하는 힘을 잃고 나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선다. 누군가의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가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얹힌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놓음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놓는다고 해서 감정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정은 나를 꺾는 무게에서 잠시씩 풀려나기 시작한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자리를 조금 옮기기만 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때는 흐름을 막을 때다. 흐름을 허용하면 흔들림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듯 마음도 순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깊다면 그 흔들림은 오래 가지 않는다. 흔들림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흔들린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흔들림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흔들림을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은 내 안에서 하나의 문제로 변하고, 문제가 되는 순간 더 깊은 생각과 더 큰 무게를 만든다. 그러나 흔들림을 그냥 흔들림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잠시 머물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마음은 원래 흐름을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 서서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을 떠올려 보아라.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떤 모습인지 그저 알아차려 보아라. 감정은 알아주는 순간 움직임을 회복한다.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도 조금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서서히 온기를 되찾는다. 온기를 되찾는 순간 감정은 흘러가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 노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크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바라봄이 쌓이면 마음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흐르지 못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손이었다는 사실을. 그 손을 조금 풀어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제 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는다. 그 길은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럽다. 삶을 조금 길게 바라보면 보인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은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 말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붙잡으면, 내가 더 애쓰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흐름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는 내가 개입해야 할 타이밍과 개입하지 않아야 할 타이밍이 있다. 이 두 순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지고 불필요한 싸움을 반복하게 된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반대로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열릴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흐름은 순리가 되고 순리는 평온이 된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는 선택과 마주한다. 잡을지, 놓을지, 지켜낼지, 흘려보낼지, 한 걸음 나아갈지, 잠시 멈출지. 이 모든 선택의 기초에는 지금 이 순간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 흐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흐름은 이미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강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면 쉽다. 물이 흐르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손으로 막는다고 멈추지 않고 돌을 던진다고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그 방향을 알고 있다면 강물은 나를 힘들이지 않고 멀리 데려다 준다. 삶도 그렇다. 흐름이 이미 기울어진 방향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에서도, 일에서도, 시간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할 때가 많다. 흐름이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붙잡고
끝나버린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고 상처가 된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붙잡는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다. 흐름이 끝난 자리에서 흐르게 만들려고 애쓰면 마음은 반드시 무거워진다. 흐르지 않는 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은 생각보다 많은 순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 갈 길을 간다. 일도, 관계도, 감정도 내 개입 없이 스스로 정리될 때가 있다. 이걸 인정할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움켜쥐고 있어야만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나는 비로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노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흐름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게 느낀다. 하지만 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지금은 이것이 흐르는 시기구나. 이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태도. 흐름을 인정하면 억지와 집착이 줄고 그 자리에 순리가 생긴다. 순리 위에서 선택한 모든 행동은 결과가 어찌 되든 마음이 덜 아프다. 왜냐하면 흐름과 싸우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도 그 흔들림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마음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흐르는 것은 흘러가고 머무는 것은 머무르고 때가 오면 저절로 풀리는 과정들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았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된다. 바뀌는 것은 내가 억지로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그 시점에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잠시 눈을 감아보라. 지금 내 삶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흐름은 없는지, 이미 떠난 감정, 이미 사라진 관계,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끝난 걱정, 이 중 어떤 것들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일지도 모른다.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는 조금씩 풀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순한 숨 하나와 가벼운 마음의 공간이 남는다.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직접 해결한 문제보다 시간이 해결한 문제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은 시간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꾸 그 흐름을 붙잡아 두려 한다. 급하게 매듭을 풀려고 할 때일수록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억지로 굴리려 할 때일수록 돌은 더 무겁게 느껴진다. 마음도 똑같다.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풀릴 일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아파진다. 어떤 감정은 처음부터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일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시간은 감정을 흐르게 하고 상처를 옅게 만들고 생각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다. 하지만 그 시간의 작용도
붙잡는 손이 있을 때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긴다. 우리는 종종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유지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무겁고 길어진다. 손을 조금만 놓아도 상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가 있다. 사람 관계도 그렇다.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서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제자리를 찾기도 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애써 붙잡아 두면 더 아프고 잠시 흘러가게 두면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는다. 흐름 앞에서는 조급함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조급함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좁아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더 크게 흔들린다. 급해질수록 숨은 얕아지고 얕아진 숨은 생각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날은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문제를 붙잡고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공간이 생기면 흐름이 들어오고 흐름이 들어오면 감정은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삶은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순환하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꾸 벽을 세운다. 이대로면 안 된다는 생각, 지금 당장 달라져야 한다는 조급함, 놓으면 불안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이 벽들이 흐름을 가로막고 그 흐름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흐름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멈춘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마음이 조급함으로 좁아진 탓에 흐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벽을 조금만 낮추어도 흐름은 다시 안쪽으로 스며든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가장 어려워한다. 하지만 그 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순리를 인정하는 태도다. 흐름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내가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있다. 지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고여 있는지 잠시 바라보라.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억이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내가 붙잡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거대한 고통이 아니라 작지만 오래된 감정 하나일 때도 있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래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형태를 바꾼다.
선명했던 장면이 흐릿해지고 날카롭던 마음이 둥그러지고 그동안 꽉 차 있던 자리에도 숨이 드나드는 공간이 생긴다.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흐름은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흐르기 시작한 순간 그동안 붙잡아 두었던 감정도 서서히 제 길을 찾아간다. 이 평온한 흐름이 지금의 마음을 다음 자리로 데려간다. 마음이 다시 고요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금까지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상황도 사람도 말도 아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보다 깊은 곳에서 마음을 흔들어 온 건 내가 만든 기대와 내가 준 기준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하나씩 들고 살아간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기준.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들은 때로 우리를 다잡아 주지만 또 때로는 마음을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 그 말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그 말이 닿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단단할수록 작은 말도 마음 속에서 커다란 충격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그 충격을 키워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보다 내 안에서 울리는 말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쌓는다. 기대 때문에, 지난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작은 울타리들. 그 울타리는 때로 나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흐름을 막고 마음을 가두어 둔다. 기준이 너무 단단하면 흐름은 들어올 자리를 잃는다. 기준이 너무 높으면 나는 스스로에게 지쳐버린다. 기준이 너무 좁으면 세상은 늘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마음은 기준을 세우는 것만큼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기준이 너그러워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이전만큼 깊게 박히지 않고 흐르는 물결처럼 스쳐 지나간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잡는다. 기준을 느슨하게 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조금의 여백을 만들고 조금의 흐름을 허락할 때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진다. 흐름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고루고루 퍼지고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은 마음의 뿌리지만 너무 강하면 흐름은 스며들지 못한다. 너무 약하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단단함과 유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음의 기준이 건강할 때 타인의 말은 중심을 흔들지 못한다.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내 세계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흔들림의 이유가 보인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는지, 이미 지나간 것을 아직도 마음에 붙잡고 있는지, 이 기준들을 살짝만 풀어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진다. 넓어진 마음은 작은 말에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을 알고 있고 흐름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기준을 조금 너그럽게 만든다는 건 상처의 둥근 테두리를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날카로움은 줄고 부드러움은 늘고, 부드러움이 늘어난 자리만큼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진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스스로 세워둔 기준들이 있다면 잠시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기준이 나를 살렸던 순간이 있었고, 그 기준이 나를 지치게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기준에 조금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라. 숨이 들어가는 만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기준을 조율하는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다.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고 삶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다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는다.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판단을 늦추는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며 살아간다.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고, 행동을 보면 바로 결론을 내리고, 표정을 보면 바로 혼자 의미를 만든다. 이 빠른 판단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달한 본능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때로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판단이 빠르면 흔들림도 빠르고 감정이 격해지는 속도도 빠르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느껴지고, 스쳐가는 말도 정확한 평가처럼 들린다. 그래서 마음은 말한다. 판단을 늦추라고, 해석을 천천히 하라고. 판단을 늦추는 순간 말은 말의 자리에 있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게 된다. 말과 내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문이 닫혀 있으면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는 순간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해석 때문에 생긴다. 부정적인 말 뒤에는 혹시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 하는 의심이 따라붙고, 그 의심 때문에 감정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 판단을 잠시 늦추면 흐름 속에서 가라앉는다. 말이 곧바로 마음에 꽂히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지나간다. 판단을 늦춘다는 것은 세상을 느리게 바라보는 것이다. 느리게 보는 만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 느림에 있어서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재촉하며 살아간다.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느림 속에서 치유되고, 느림 속에서 고요해지고, 느림 속에서 흐름을 회복한다. 판단을 늦춘다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다. 충격이 크든 작든, 상황이 밝든 어둡든, 마음은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 속도를 존중할 때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기준을 매일 조금씩 확인하는 일이다. 기준은 한 번 세웠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기준이 내일의 기준과 다를 때도 있고,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질 때도 있다. 그래서 마음은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내 마음의 무게는 지금 어떤가?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도 괜찮을까?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이 질문들을 조용히 떠올리면 마음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제 모습을 찾아간다. 기준을 확인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흔들림이 오더라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은 두렵지 않다. 흔들림은 잠시 스쳐가는 움직임일 뿐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기준을 확인하는 사람은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한다. 이해하는 만큼 말에 덜 흔들리고 상황에 덜 끌려가고 감정에 덜 휘둘린다.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자기 속도로 제자리에 돌아오려 한다. 그 속도를 방해하지 않을 때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 속에서 단단해진다. 단단함은 힘이 아니라 흐름을 허락하는 유연함에서 나온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아라. 생각도 잠시 멈추고 판단도 잠시 내려두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안쪽에 만들어 보아라. 그 작은 공간이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흐름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된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 안에서 마음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조용히 시작한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저마다의 무게를 안고 흘러간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다. 이 움직임은 때로 감정의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 움직임을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마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기대도 모두 마음 안에서 지나가는 흐름의 일부다. 어떤 날은 평온했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고 또 어떤 날은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다. 움직임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정체된 감정이 흐르고 싶어 할 때, 감추어진 마음이 빛을 보고 싶어 할 때,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흐름을 잃었다는 뜻이고, 흐름을 잃은 마음은 어떤 말에도 예민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쉽게 지친다. 마음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억누르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다. 감정이 올라오도록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제 속도로 풀리기 시작한다. 흐름을 허락한다는 것은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지? 하고 살짝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 단순한 바라봄이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준다. 그리고 이 바라봄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잔잔한 힘이 된다. 어떤 감정은 금방 지나가고 어떤 감정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 차이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얼마나 오래 붙들어 왔는가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일수록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 가라앉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마음은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마음의 속도는 항상 마음 스스로 알고 있다. 가끔은 감정이 깊어져 흐름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 그날은 그날대로 마음이 제 속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흐름이 느리다고 했어.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안쪽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회복하는 중이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머물고 싶은 시간만큼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자리를 찾아 떠난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은 두렵지 않다. 흔들림도 무거움도 복잡함도 모두 흐름의 일부로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흐르고 있는 마음은 언제든 고요로 돌아갈 수 있다. 고요로 돌아가려는 힘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 이미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아라.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작은 움직임도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마음이 제 길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마음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흐름의 자리를 찾는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흐르지 못하던 감정은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도 조금씩 자리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던 감정들,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무게들, 언제부터인지 남아있던 불안들까지 흐름 속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꾼다.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이해한다. 아, 나는 계속 버티고만 있었구나. 놓아도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 눈을 감고 있어야 들리는 속삭임처럼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으로 다가온다. 그 작은 진동이 마음을 원래 자리로 이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운 길을 찾아간다.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문장은 더 이상 놓아라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이미 흐르고 있는 마음에게 조용히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말이다. 흐른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다. 감정이 흐를 때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웠던 형태를 벗고 본래의 가벼운 결로 돌아간다. 붙잡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놓는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펼쳐진다. 시야가 넓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진다. 흐름을 허락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르겠다는 선언이다. 억지로 방향을 틀어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 하던 마음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짜 고요가 찾아온다. 삶은 애써 붙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흐르게 둘수록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다. 감정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아라. 내쉬는 숨 끝에 남아있는 고요가 바로 마음이 돌아온 자리다. 움켜쥐었던 손을 살짝만 풀어도 괜찮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마음은 흐르는 방법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시 너의 안쪽에서 아주 조용히 울리는 한 문장을 가만히 들어보아라.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선택한 하루의 중심이 된다.
흐름은 언제나 너를 고요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고요는 언제나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음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는다. 오늘은 그 흐름에 가만히 함께 걸어가면 된다.